욱하는 성격 때문에 화를 주체 못해 주변과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제 그만 주관적 관점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의 사상과 생각에만 갇혀있게 되면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이고 온 세상은 화낼 것 투성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부정적이고 화와 분노로 가득 채우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발견한 지혜를 퍼뜨리는 위즈덤 드로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분노 조절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타고난 욱하는 성격 때문에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이나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버럭하고 화를 낼 때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분노가 진정되고 되돌아보면 상대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고 좋게 풀어볼 수도 있었던 문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왜 우려가 되는지 그때는 잘 모르고 행동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욱하고 화내는 나를 사람들이 멀리하면 어떡하지? 라는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강박이 저를 초조하게 했습니다. 지금보다 한참 어리석은 어렸을 때 찾은 해답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솔직한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고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주변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과 업무 스트레스가 쌓여 혼자 삭히던 화, 욱하는 성격은 더 격해지고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없지만 한번 화가 나면 심한 욕을 내뱉고 주변 사물에 주먹과 이마로 내려치며 자학 증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심한 날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존재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경험과 저의 태도의 심각성과 경각심 그리고 꼭 개선하고 싶은 절실함에 심리학, 뇌과학, 명상, 인간관계, 대화법, 마음공부 등을 알아보며 저의 욱하고 화내는 감정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했던 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받은 마음가짐과 방법 그리고 제 생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욱하는 성격,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방법 3가지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을 경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우리는 서로 각자의 타고난 기질, 배움과 경험, 환경에서 형성된 가치관 속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엔 느리고 답답하지만 다른 이에겐 그것이 신중하고 꼼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법으로 위배되는 행위, 직접적인 상해 등 상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간성에서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같은 상황과 사물을 보더라도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알아낸 제가 자주 욱하고 화를 냈던 원인은 주관이 완강하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데 서툴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이 저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한다고 받아들여져 나도 모르게 자기 보호 수단으로 성질을 부리고 호통치며 눈없는 칼을 사정없이 상대에게 휘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욱하고 화가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념 또는 사상, 내 생각을 진리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 고통과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쉽다는 것을 명심
이것도 명심하셔야 이 감정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욱하게 만드는 상황과 상대에게 화내기 전에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자기 스스로 관조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세상에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닌 대화와 설명하려는 태도가 더 현명합니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만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감수하라는 의도 또한 아닙니다. 단지 정말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거나 나만 그렇게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일어나는 화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감정 소비를 하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화가 났다면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이유, 가치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가 나로 인해 생기는 것인지 정말 잘못된 일이라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성과 감정의 적절한 균형 잡기. 인간이 화가 날 때 뇌에선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이성뇌와 감정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뇌는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욱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거나 감정을 조절할 틈 없이 분노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원초적으로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뇌로 갈 혈류까지 근육한테 집중시켜 힘을 증폭시키고 더욱 자신을 강화해 먼 옛날에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보다는 감정적 일로 격분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뜻대로 해 라는 독단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대화하고 조율이 아닌 감정적이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일이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앞서 말한 인간은 뇌구조에도 알 수 있듯 본능과 감각, 감정적으로만 살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감정 자체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고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이성뇌가 활성화되어 감정뇌를 진정시킬 수 있고 맥박, 혈압, 스트레스 지수까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현대과학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훈련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하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조용한 공간에 자리 잡고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온전히 호흡에 집중합니다. 물론 잡념들이 떠올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 잡념에 빠진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명상의 핵심은 잡념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했다가 아차 하고 그냥 다시 호흡에 몰입하면서 잡념과 호흡이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명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글 중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에 더 자세히 다뤄봤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컷 감정대로 다 하고 나서 정신이 들어 미안하다고 반복되는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은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는 원초적인 이유와 과학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러니까 상대가 이해하라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태도보다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는 노력이 욱하는 성격인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해는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함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라는 의미를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옳은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황과 상대방을 나로 비유해서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아닌 용서할 것 투성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이해와 용서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해, 사리 분별하여 해석함, 깨달아 암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임,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용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용서가 정말 훌륭한 마음인 것은 틀림없으나 자칫 잘못하면 잘못 없는 상대에게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잊지도 않은 죄들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실수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욱하는 성격의 원인인 주관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견디다 못해 결국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는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명확한 죄를 지어 용서를 논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외향과 내향적인 타고난 기질, 남자와 여자의 문화 차이, 직급과 위치에서 오는 입장 차이, 자란 환경 차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서로 다른 경험으로 습득한 것 등 우리는 수없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죄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잊지도 않은 죄인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주 욱하시고 화를 버럭 내는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우린 다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옳다는 관점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감정만 격해질 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이해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게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욱하는 감정은 꽤나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 주관을 경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둘, 명상을 습관화하여 감정을 알아차리기. 셋, 죄인 없는 용서가 아닌 올바르게 이해하기. 사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지 않고 싫은 사람을 안 만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빌미나 관계를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통제할 수 있는 건 남이 아닌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천해서 나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욱하고 성질내어 자신의 주변에 온통 감정 쓰레기를 집어 던지고 오염시키면 일단 당장이 기분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감정 쓰레기를 치우고 주워 담는 고통은 주변 사람들의 몫이고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욱하는 성격으로 태어난 것까지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